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어젯밤에 제때 퇴근하셨나요? 칼퇴하셨나요? 네, 우리 9시 퇴근이 정착되면 8시 반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일단은 우리 전 국민, 대한민국 초등학생들과 엄마들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활 습관이 9시에는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9시 퇴근 완료라는 9시 퇴근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어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이 굉장히 좋은 게요. 제가 영상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 제 영상이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냥 이게 제 한계예요. 그래서 노력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모르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더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런 것도 있어요 라는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관련된 정보들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했더니 이런 점에서 좋았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경험들을 댓글로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걸 모르든 그걸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캄캄했던 엄마들한테는요 정말 귀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괜히 애 잡지 말고 괜히 막 우울해지거나 자괴감 빠지지 말고 밝은 에너지로 아이들 키워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네 그렇게 우리 서로 댓글로 품앗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랑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자랑하면 뭐 재수없어 보여.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의도가 선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으면 내가 요거만큼은 잘했어요. 이렇게 요거 해보니까 우리 아이가 요거 잘 하더라고요. 요렇게 되더라고요.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들 있으면 자랑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걸 보고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오늘은 우리 초등 친구들의 등교 전 아침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물론 학교 가기도 허덕허덕 바쁜 친구들 유형이 있고요. 진짜 지각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정말 좀 바지런하게 빨리 준비를 하거나 아침잠이 없는 편이라서 아침에 준비를 다 끝났는데도 시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좀 하나라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아침에 공부를 살짝 하고 등교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네. 모두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마다 다 다르고 부모님이 그 시간에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 집의 아침 시간을 좀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조건 따라하다가 망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열심히 하려고 좀 찾아보시다 보면요. 갑자기 굉장한 자괴감에 빠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착착착 잘 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은요, 이제 엄마가 자랑스럽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나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다가 글로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는 그걸 보고 자괴감에 빠지는 네, 그런 엄마들도 계시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따라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그럴만 하니까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처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벌써 망했다거나, 우리 아이는 글렀다거나, 네, 아이가 좀 너무 초라해 보인다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엄마들을 막 비교해서 우리 엄마 너무 초라해 보여. 아직 초등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쵸? 한 중고등학교 가면, 혹은 초등 6학년 정도 되면 엄마가 저는 진짜 옷을 막 입고 다니거든요.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그런 옷은 입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제 눈이 점점 객관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는 이미 눈이 객관적인 상태에서 아이들을 자꾸 비교하고 어떤 아이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거를 막 어떻게든 따라 해보고 싶어서 아이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직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아이한테 아이를 막 6시 반부터 깨워서 앉혀서 연산을 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돌아가지 않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이제 못한다고 혼을 내고 시간을 이렇게 오래 줬는데도 다 못하냐? 왜 자꾸 틀리냐? 이거밖에 못하냐? 아침에 연산도 하고 영어도 하고 영어책도 읽고 영어 영상까지 보고 학교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막 잔소리를 세트로 이렇게 막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게 막 아침부터 쏟아 부어요. 예, 아이는 잠도 안 깬 멍한 머리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예, 정말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죠, 아침부터.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네. 남의 인스타 열심히 본 엄마를 둔 죄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할 만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침 시간은 특히 그래요. 오후 공부는 저는 누구나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쓸데없어 보이는 공부든, 네, 그냥 그저 막 책을 보고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이든 간에 뭐라도 자기가 규칙적으로 날마다 하는 오후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침 시간은 좀 달라요. 그래서 누가 잘한다거나 몇 학년이 되면 아침에도 뭘 해야 된다거나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원칙은요. 아침에 하고 가는 것이 학습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가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고 가면 좋겠다는 건 부모님의 마음이죠. 공통된 마음이죠. 대한민국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아직 그렇게 할 만큼의 여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라면요. 지금 우리 아이가 내년에 수능 보는 그런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올가을에 수능 안 보죠. 예, 그렇다면 학습을 하도록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이를 학습으로 너무 유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밥을 일찍 먹고 시간이 남은 아이는 종이 접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네, 자기가 오후에 보려고 했던 영어 영상을 아침에 보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제 보다가 접어둔 만화책을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공부랑 관련되어 있으면 너무 좋죠. 저도 그런 아이들 정말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네, 정말 지각이나 안 하면 다행이고 아침에 시간이 남으면 좋아하는 노래를 막 쩌렁쩌렁 크게 틀어놓고 듣다가 가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혹은 아주 가끔 책을 보다가 가기는 해요. 그냥 그 정도인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학습을 하는 게 실제로 아이의 학습에 엄청나게 큰 효율을 주거나 되게 많은 도움을 준다기보다는요. 싫은 아이한테 강요를 함으로써 아침부터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드는, 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뭐든 다 어쨌든 대화 통해서 가셔야 돼요. 강요해서 하는 아이들 있어요. 근데 얼마 못 간다는 거, 아이가 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아침 시간이 너무 많이 힘들지 않다면 책을 한 20분 보다가 갈 수도 있고 하기로 했던 공부 중에 가장 만만한 걸 하다가 갈 수도 있고 정말로 네, 밥이나 잘 챙겨 먹고 가면 너무 고마운 친구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기 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여유냐면 시간의 여유요. 예, 우리가 저도 가능하면 소리를 안 지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시간이 부족할 때더라고요. 급해지면 소리가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예, 내가 한 10초라도 다만 기다려줄 수 있었을 여유가 있는 날과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랑요, 아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여유 시간을 두고 모든 것들을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늦게 출발해서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막 욕이 나오죠. 꾸물대는 옆차 욕하고 앞차 욕하고 사고 난 사람 있으면 불쌍하지 않고 저 사고 나가지고 막 차 밀렸다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그쵸? 그래요. 우리 엄마들도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시간의 여유가 없었던 날에는 반드시 안 좋은 소리가 나와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시간이 여유로워요? 그러면 괜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일관성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아침에 한 글자 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잘 자고 9시에 퇴근해서 푹 자고 일어나서 적당히 음식을 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뇌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양의 공부든 뭐를 보는 거든 네, 아니면 독서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여유롭게 학교에 출발하는 거. 네, 이게 최선이에요. 그게 막
1분 먼저 나가고 싶다는 아이를 한 문제라도 더 풀고 나가라고 하면서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일단은 목표를 기분 좋게 헤어지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세요. 아이가 뭘 하든 안 하든 엄마가 뭐 반찬을 2개 했든 3개 했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이랑 헤어질 때 기분 좋았으면 난 됐다. 오늘 됐다. 네, 이거예요. 엄마도 성공 경험이 필요해요. 매일같이 소리를 질러 가면서 아이랑 막 그 보내놓고 마음 안 좋아가지고 괜히 제 영상 보면서 막 우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슬픈 내용도 아닌데, 그게 애를 그렇게 보내고는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울기 없기. 네. 기분 좋게 헤어지잖아요. 그럼 당당해요, 하루 종일.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아이는 어떨까요? 엄마가 기분 좋게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헤어져서 밥 든든히 먹고 여유롭게 늦지 않게 뛰지 않아도 되게 여유롭게 출발해서 교실에 간 아이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기분 상한 일이 없으니까 뭐 별달리 시비 붙을 일도 없고요. 그렇게 여유롭게, 네, 마음이 넉넉하게 그런 상태로 학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자꾸 싸워요. 그리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이가 학교 가기 전마다 우리 집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아이가 원치도 않는 너무 과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학교 가기 전 시간이 되게 괴로워서 아침에 눈 떠서부터 학교 갈 때까지 오직 너무 괴로운 일들만 있다가 학교를 막상 갔는데 거기는 더 괴로운 상황.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는 것만으로도요, 아이들은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런 간증 사례들을 댓글로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아침 시간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우리가 건강한데, 건강한 걸로 감사하기로 해놓고, 막 잘생겼으면 좋겠고, 키 컸으면 좋겠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계속 바라는 게 늘어나는 것처럼, 오후에 공부 또박또박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습관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아침에까지 막 옆집 애들처럼 인스타에 어느 애들처럼 막 아침에 문제집을 5권을 풀고 가고 이것까지 기대하지 않기로 해요. 네, 그렇게 안 해도 아이들 잘 큽니다. 네,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공부를 스스로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 우리는 네, 응원하면서 기분 좋게 매일매일 학교를 보내주는 거죠. 네. 그런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오늘도 9시 퇴근하고 만나요. 12시간 파이팅입니다. 안녕!